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화 정책을 부탁해 민주정부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주연구원에서 국방정책 담당하고 있는 이용민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다 아시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10차, 이번이 제10차입니다.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라고 하죠. 그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 10차 SMA를 위한 9차 회의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하와이에서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쪽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가 갔고요. 미국에서는 티모시 배츠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가 나와서 그 팀들이 나와서 이제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제9차 SMA 협상 그 유효 시한이 올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 말일이기 때문에 새 협정 체결을 연내에 타결 지어야 되고 타결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이 올해 1차 회의 때부터 3월에 있었는데요. 1차 회의 때부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어떤 쟁점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불가하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어쨌든 그런 저런 쟁점들을 가지고 최종 협상 문안 타결을 위해서 이견을 좁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12월 초에 10차 회의를 통해서 이번 10차 SMA 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 유효 기간, 연 증가율을 놓고 종합적으로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은요, 동맹국의 군대 주둔 비용, 그러니까 한국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처럼 동맹국의 군대 주둔 비용에 대해서 주둔국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에서 보시면 이제 됩니다. 방위 분담이라는 개념이 있죠. 광의적 의미에서 방위 분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적인 책임 분담을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비용 분담, 역할 분담, 역외 분담, 안보 분담이 있는 건데 그중에 이 비용 분담이 방위비 분담인 것이고 그 비용 분담에는 직접 지원, 간접 지원, 그리고 직접 지원에 방금 말씀드렸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BSMA 지원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한국이 1974년부터 연합방위 증강사업, CDIP라고 하는데요. 연합방위 증강사업 그리고 전쟁 예비비 축탄 및 미국 전용탄 저장 관리를 지원하면서 이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 지원을 시작했어요. 소파 아시죠? 주한미군 지휘협정이라고 하는 소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지원을 시작한 것이고 1991년부터 이 소파 5조에 대한 특별 조치로서 이 SMA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주둔비를 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SMA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유지가 됐던 건데 그 문안에 소파 제5조 제1항에 대한 수정사항을 포함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은 한미 소파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해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을 위한 경비 일부분을 부담한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고 SMA 제1조에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기존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요. 총 9회차 있었죠. 이번에 이제 체결할 게 10차니까 총 9회차의 SMA 협상이 진행된 28년 동안 방위비 분담금이 약 9배, 8.95배 증액을 했습니다. 1,073억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9,602억 정도 수준인데 표에서 보시면 어쨌든 8차 때 군사 건설비를 단계적으로 현물로 전환한 거 9차, 이전 차죠. 지금 차수죠. 9차 때 제도 개선 교환각서를 체결한 것이 의미가 있는 성과였다고 볼 수 있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1차, 2차 때는 목표 대비 분담률로 그리고 3차부터 5차까지는 인덱스형, 6차 이후 때부터는 총액형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을 했고요. 협정 유효기간 같은 경우는 8차, 9차 때는 5년이에요. 지금도 5년으로 협정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다 2 내지 3년이었어요. 그리고 각 협정 첫 해 인상률, 그러니까 뭐 1차에서 2차 넘어갈 때 뭐 2차는 1994년이었고 그 끝나고 3차 때는 96년이었는데 그렇게 첫 해 인상률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마이너스 8.9%부터 25.7%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차죠. 9회차 SMA에서
첫 해 2014년 분담금이 전년 대비 5.8% 증가했던 9,200억 수준이었고요. 협정 이행의 어떤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 개선, 교환각서를 채택했던 게 어떤 유의미한 성과였다. 그래서 이번 9차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적으로 이득을 얻었던 결과였고 방위비 분담 체제의 안정성을 그 각서로서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협상의 이제 과제, 지금 10차 협상에 대한 과제 그리고 해결 방향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어쨌든 지금의 총액형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항목별 어떤 소요, 구체적인 소요를 조정한 다음에 한미 양국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일방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둘 다 납득할 수 있는 분담금 규모를 산출해야 되겠다.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규모 결정 방식인 총액형은 어쨌든 분담금의 총액 규모를 우선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배분하는 총액 결정형 방식이지만 항목별 소요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일본이 소요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분담금 협상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소요형이고 한국은 총액형인데 일본의 소요형에 비해서 분담금 이제 방식 결정할 때 소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일본의 소요형과 마찬가지의 분담률 약 50% 수준의 분담률이 유사한 분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일본이 비슷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의 총액형이 소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합리적인 분담이라는 반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내 이제 올해 내에 최종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의 항목별로 그 소요, 그다음 증감 요인, 지원 실적, 그다음에 한미 양국의 재정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타결을 통해서 당장 내년 2019년도 총액 규모를 결정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의 어떤 급격한 증가 또는 감소 그리고 운용 체제의 대폭적인 변동은 한미 양국이 안 좋습니다. 뭐 한국에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협상의 초점을 어쨌든 제10차 SM의 시작 연도 내년이죠. 2019년도에 분담금 규모에 맞춰서 말씀드린 총액형 하에서 항목별 소요를 협의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최근에 10월 31일에 제50차 SCM 한미 안보 협의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재확인되었던 한미 동맹의 신뢰성 강화 그리고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 여건 보장을 목표로 해서 이번 협상도 그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한미 양국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분담금을 결정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분담금이 결정되고 그 이후에 집행이 있잖아요. 그 집행에 대한 주도성, 한국군의 주도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운용 주체, 이 분담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어쨌든 주한미군인데 그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지금도 있지만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한미 간의 명분이 뚜렷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 그 원칙화 목표에 입각한 주둔비용 분담을 위해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책임성과 투명성 기반의 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요. 협정 유효 기간도 이것과 연계해서 협정 유효 기간도 8차, 9차와 동일하게 5년으로 하는 것이 어쨌든 그 분담 체제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안정성을 도모하는 그런 적절한 방식이 되겠다는 것이고 현재 운용 체제를 유지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미국 측과 세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살펴보면 주한미군은 지금 직접 고용제를 통해서 한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고 그 인사본부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복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을 한국이 해주면 좋죠. 한국인 근로자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주한미군과 협의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이 건설 사업을 선정하고 설계하고 공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미국의 어떤 역할적인 부분이 큰데 그 미국과 협의체로서 참여 가능할 수 있는 채널이 구축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현행 군수지원 비용 분담 항목이 10개인데 그걸 유지하면서 뭐 한국 개혁업체를 선정하거나 외국산 뭐 제품을 사용하거나 이런 기준도 좀 명확히 검토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제10차 SMA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의 연합 방위 태세를 좀 더 강화하고
공고하게 구축하는 그런 방향성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합의해서 잘 결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슈 브리핑 오늘 주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방향성 모색 주제로 이슈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